안녕하세요. 아파트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공동역 자이른의 분양 정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분양 정보 간단하게 볼게요. 재당첨 제한 10년 돼 있고요. 전매 제한은 3년 걸려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 기간은 따로 없고요. 대신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26년 4월 27일 월요일에 특별 공급 접수 받고요. 다음 날이 28일 날 이제 일반 공급 1순위가 있겠는데요. 이날은 해당 지역 거주민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만 이날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 날인 4월 29일 날 이제 기타 지역에 해당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서울에 2년 이상 거주 못하시는 분들, 다른 인천, 경기도 거주하시는 분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특별히 기회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반 공급 2순위는 4월 30일 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 청약시장이 1순위에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 주 뒤인 5월 8일 날 당첨자 발표가 있겠습니다. 예, 지도로 보면 서울 강북 지역에서 마포구가 이제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제 서쪽으로는 경기 고양시와 접하고 있고요. 북쪽으로는 서대문구, 네, 동쪽으로는 종로구, 용산구 등과 접하고 있겠습니다. 마포는 이제 우리가 동마포와 서마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서마포가 면적이 훨씬 넓어 보이지만 이제 난지도와 DMC 지역을 제외하면 뭐 그렇게 넓지 않고요. 이제 서강대교 따라 이제 요 길을 따라서 동마포와 서마포가 갈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포 지역에 뭐 고가의 대단지 아파트들을 대부분 동마포 지역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서마포 지역은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북쪽에 이제 마포되면 푸르지오, 뭐 프레스티자이, 자이더 센트리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남쪽에 한강변에 레미안 웰스트림, 레미안 리버웰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마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공덕역 요 사거리가 중심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살펴보는 공덕역 자이른에 역시 공덕역 사거리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 동덕역 사거리에서 조금만 내려오자마자 바로 단지가 있거든요. 최근에 뭐 단지명인 지하철역들 많이 넣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역과 가까운 정말 단지 특성을 잘 나타내는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예, 단지 정보를 좀 자세히 보면 자이 S&D가 시공한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1 층과 2 층은 상가로 내렸고요. 3 층부터는 아파트입니다. 2029년 1 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총 2개 동 지하 4 층부터 20 층까지 있습니다. 178 세대짜리 아파트인데요. 이 중에 177 세대가 분양 나왔고요. 일반 공급이 83 세대, 특별 공급이 94 세대로 역시나 특공이 더 많습니다. 세대 내 층고는 2.4m여서요.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근데 세대당 주차 대수가 1.11대예요. 요 1.11대에는 이제 뭐 장애인 전용, 전기차 충전기, 그다음에 경차 전용 요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대 내에서 마음 놓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는 거의 세대당 1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자이 S&D가 시공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도대체 자이와 자이 S&D는 뭐가 다르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마포자이, 반포자이 같은 자이 아파트의 경우는 GS건설이 시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이 아파트고요. 근데 이제 자이 S&D는 뭐냐면 GS건설, 자이 아파트를 시공하는 GS건설의 자회사예요. 회사 이름이 자이 S&D입니다. 요 회사가 시공하는 경우에는 자이가 아니고 자이르네라는 이름을 붙는데요. 주로 이제 소규모 단지, 오늘 살펴본 이제 공동역 자이르네도 2개 동짜리 소규모 단지였잖아요. 이런 것들 또는 아파트가 아닌 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것들 위주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자이와 뭐가 다르냐인데요. 시공사의 법적인 이런 차이는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입주해서 생활하기에는 자이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통 환경을 살펴볼게요. 아무래도 요 단지의 경우는 교통이 가장 큰 장점인 곳입니다. 동덕역 초역세권이고요.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 4개 노선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포대로 저 동덕역하고 마포역 있는 그 큰 길 있잖아요. 거기서 다수의 버스 노선도 이용 가능하고요. 보시면 단지에서 공덕역까지 걸어서 3분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마포역까지도 도보로 7분이어서요. 마포역에서 5호선 이용해서 하나 넘어가면 바로 여의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역 이용하시기에도 괜찮습니다. 교육 환경을 살펴볼게요. 우선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단지다 보니까 설치가 되지 않았고요. 인근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좀 지도로 보시면 가운데 파란색이 이제 오늘 살펴보는 공동역 자이드인데 유독 그 아파트 주변에만 조금 어린이집이 없어요. 그래서 뭐 서쪽으로 넘어가시든지 위쪽으로 올라가시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요 지역이 직장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직장 내 어린이집이 꽤 많아요. 그래서 외부에 이제 직장 구성원 외에 분들이 자녀를 위탁하실 수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잘 해 보셔야 됩니다. 초등학교는 서울 연미초등학교로 배정을 받는데요. 연미초등학교의 경우는 단지에서 걸어서 4 분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는 매우 가까운 편이에요.
중학교의 경우는 동도중학교 또는 서울여자중학교로 배정받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도중학교의 경우는 걸어서 9분, 서울여자중학교의 경우는 걸어서 12분 정도 걸리니까요. 초등학교, 중학교 보내기에는 괜찮은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등학교는 마포구, 서대문구, 은평구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중 한 곳으로 배정을 받겠습니다. 단일 환경을 좀 살펴볼게요. 지금 충정로역에서부터 마포역까지 해가지고 이제 여의도 넘어가는 그 직전까지는 대규모 업무지구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인제 필수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업 지역이다 보니까는 뭐 되게 조용한 대단지 주거지와는 좀 거리가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단지 바로 옆에 조금 정비가 안 된 구역이 존재하는데요. 요 단지 자체가 지금 옛날에 대한통운 물류센터, 그러니까 택배회사 하죠. 거기 물류센터 부지였기 때문에 그런 흔적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저 로드뷰 사진을 좀 갖고 와 봤는데요. 이 지금 사진 오른쪽이 이제 단지 건설 현장이고요. 단지에서 이제 뭐 걸어서든 차 타고든 나오면 있는 이제 인접 도로 부분인데, 여기는 정비 사업에 포함된 구역은 아니고요. 보시면 이렇게 뭐 고물상, 패디상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요런 점들은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포, 용산, 종로 같은 이제 업무지구와 집주 근접성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업무지구 내에 있는 단지인데도 초등학교, 중학교도 가까운 편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조금 우려해야 될 부분은 단지 내 이제 주상복합이니까 상가가 좀 크게 있잖아요. 요게 좀 공실이 될 가능성이 좀 커요. 왜냐하면 지금 대로변에서 조금 들어와서 있기 때문에 살짝 대로변이지만 상대적으로 좀 한산한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단지 내 상가가 분양과 이제 입주가 완료될 때까지는 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단지 배치도를 살펴보면요. 요게 지금 거의 정북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진과 비슷한데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오른쪽에 101도, 왼쪽에 102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로드뷰로 보여드리면서 좀 우려되는 곳이 있다라고 한 곳은 102동 옆에 꺾어지는 이 부분이고요. 단지 북쪽에 이제 출입구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와 상가가 같이 쓰게 되겠고요. 단전경 커뮤니티 등을 좀 살펴보면 클럽 자이안이라고 해서요. 최근에 이제 자이나 GS 계열사가 시공한 아파트에 설치되는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요거 들어오는데요. 지상 위층에 위치해 있고요. 기본적인 헬스장, GX 라운지 등만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지 규모가 작고 이게 1층, 2층도 상가와 커뮤니티 센터가 같이 나눠 쓰다 보니까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3층, 그러니까 최저층 세대죠.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 실외기와 간섭할 우려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 층과 2 층까지 상가잖아요. 그럼 상가 실외기가 3 층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3 층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상가 실외기 때문에 소음이나 이런 조망이 가려질 우려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분양 정보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2029년 1 월에 입주할 아파트고요. 총 6개 타입 177 세대가 공급됩니다. 이 중에서 특별 공급이 다양하게 94 세대가 있고요. 일반 공급이 83 세대 있습니다. 특별 공급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선 59B 타입이 40 세대여서 거의 4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자녀 특공이 있는데요. 다자녀 같은 경우는 서울뿐만 아니고 경기나 인천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도 7 세대가 배정돼 있으니까요. 이거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예, 역시나 신혼부부 특공이 40 세대 거의 4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분들은 일반 분양보다 특별 공급 노려보시는 게 훨씬 유리하겠습니다. 옵션 살펴볼게요. 인테리어는 주방 상판 조명 같은 옵션이 있고요. 현관 중문, 붙박이장 도어, 드레스룸 벽 판넬 옵션이 있습니다. 평형에 따라 선택이 안 되는 평형도 있으니까요.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가전 옵션인데요. 뭐 에어컨, 인덕션 이렇게 보편적인 것들이 있는데 좀 특이한 점은 환기 청정 시스템하고 욕실 환풍기까지도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세대 내 환기 시스템, 욕실 환풍기 같은 경우는 뭐 조합원이 아니고 일반 분양이더라도 대부분 기본 적용을 해 주는 트렌드였는데, 요새는 이제 옵션이 워낙 많아지면서 반대로 요런 기본적인 것들까지도 내가 한 돈 100만 원 추가해야 들어가는 옵션으로 바뀌었습니다. 요런 점은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겠네요. 예, 한 세대씩 살펴볼 건데요. 먼저 전용 48 타입 살펴보겠습니다. 총 36 세대 중에 일반 공급이 19 세대, 특별 공급이 17 세대입니다. 기초적인 분양가는 12억부터 12억 6천 12억 7,200만 원까지 형성돼 있습니다. 보시면 11층부터 20층까지,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층들은 분양가를 툭 쳐 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고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진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시세는 11층과 20층이 다르잖아요. 근데 분양가는 똑같기 때문에 오히려 고층 분양가가 더 싼 상황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1,700만 원인데요. 최근에 아파트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분양가를 너무 높이는 거에 부담이 있으니까 발코니 확장을 좀 비싸게 받는 경향은 있습니다. 이제 48 타입 같은 경우는 이제 101동, 102동 모두 3호 라인에 위치하고요. 이제 북쪽을 바라보고 세대가 건설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대 배치도로 봤을 때는 사무라인 두 동 모두 전체가 48 타입으로 채워지겠고요. 평면도를 보겠습니다. 예, 우선 방이 이제 두 개가 있죠. 아무래도 평수가 작다 보니까 방이 세 개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구성이고요. 화장실은 이제 하나 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점이 보통 우리가 화장실에 뭐 변기, 세면대, 뭐 샤워 시설, 샤워 부스가 있을 때도 있고 욕조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변기, 세면대가 화장실 변기, 샤워 부스 같은 것과 세면대가 좀 분리가 돼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호텔식 구조라고 해서 최근에 요런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게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왜냐면 세면대 부분을 청소하기 좀 어렵고, 예, 그래서 조금 호불호가 갈리고 장단점이 명확하게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방에 드레스룸이 크게 있죠. 그리고 침실 이에도 드레스룸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 이제 1 인 가구 위주로 2인 가구가 거주한다고 했을 때 약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구조고요. 현관 앞에 현관 창고도 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48 타입은 방 2개, 화장실 1개, 타워형 구조고요. 침실 2가 독립적인 구조라고 말씀드렸죠. 일반 아파트 기준으로 하면 안방이 2개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드레스룸, 현관, 창고 등의 넓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평수 대비해서 현관이 좀 과도하게 넓어서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이 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세면대가 분리되는 화장실 구조 좀 아쉽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약금은 1억 2천 대고요. 최종적인 분양가, 발코니 확장까지 포함한 금액은 12억 1,900만 원에서 12억 8,900만 원 사이입니다. 네, 다음으로 52 타입 살펴보겠습니다. 52 타입 같은 경우는 총 36세대가 나왔고요. 특별공급이 19세대, 일반 분양이 17세대입니다. 특별이 더 많아요. 네, 먼저 52A 타입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13억 6천부터 14억 4천까지 잡혀 있는데요. 발코니 확장은 2,200만 원 옵션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2호 라인, 101동, 102동 모두 2호 라인에 52 타입이 모두 적용돼 있고요. 그중에서 LBC 타입이 층에 따라서 좀 나뉘겠는데요. 52A 타입 같은 경우는 101동은 3층부터 19층까지, 102동은 3층부터 14층까지 적용돼 있습니다. 예, 평면도를 봐볼게요. 우선 이제 방이 3개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아파트 구조에 더 가깝고요. 예, 그리고 52 타입부터는 화장실이 2개가 적용되겠습니다. 그 안방의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있죠. 거의 뭐 전용 84 타입 아파트들과 비슷하거나 도리어 조금 더 큰 느낌까지 듭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이제 돌출형 발코니가 굉장히 넓게 적용돼 있어요. 그래서 배치도 보시면 지금 2호 라인에서 그쪽으로 제가 빨간색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이제 돌출형 발코니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52A 타입 정리해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에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침실 1방,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방의 드레스룸이 집 면적 대비 상당히 큰 점, 요게 장점이고요. 숙실 3 옆에 돌출형 발코니가 크게 적용돼 있습니다. 이제 다만 침실이 있는 좀 좁아서요. 현실적으로 이제 거기서 침대 놓고 다른 집까지 높아 방이 꽉 차서 활용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52A 타입 대학금은 1억 3천에서 1억 4천만 원대고요. 최종적인 분양가는 13억 8,300만 원에서 14억 6,2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2B 타입 보겠습니다. 52B 타입 단세대 있는데요. 분양가가 다 똑같아서 14억 1천만 원에 형성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52A 타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충으로 갈수록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더 싸지는 상황입니다. 52B 타입은 발코니 확장 금액이 1,800만 원입니다. 52A 타입보다 싸죠. 그 얘기는 뭐냐면 52A 타입에 비해서 발코니 확장되는 면적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에요. 동 배치로 보면 이제 102동 2호 라인만 위치해 있고요. 102동에서 이제 16층부터 20층까지만 52B 타입이 위치해 있습니다. 평면도 보시면 이제 52A 타입과 뭐 크게 다르진 않아 보여요. 우선 방도 3개고요. 그다음에 화장실도 2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좀 어 정리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방 3개, 화장실 2개, 3웨이 탄생활 구조는 50의 이택과 똑같았죠. 근데 침실 1번, 안방에 있는 드레스룸도 삭제돼 있고요. 침실 3번에 있는 돌출형 발코니는 삭제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층 세대다 보니까 지금 드레스룸이랑 발코니 모두가 좀 단지 내부에서 살짝 튀어나와 있는 형태거든요. 요 설치가 조금 뭐 무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52A 타입이 있는데 굳이 선택할 가치가 없는 타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드레스룸도 없고 돌출형 발코니도 없고 상대적으로 집을 더 좋게 쓰는데 구조 계획을 선택할 필요가 없잖아요. 계약금은 1억 4,374만 원이고요. 최종 분양가는 14억 3,74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52C 타입 살펴보겠는데요. 분양가가 두 세대 모두 다 14억 3천만 원입니다. 발코니 확장은 역시 1,800만 원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101동, 102동, 2호 라인 모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101동의 경우는 20층 한 세대만 적용돼 있고요. 102동 역시 15층 1,500이용 한 세대가 적용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두 세대인데요. 보시면 지금 뭐 52 A 타입, 50 B 타입으로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방 3개 있고요. 화장실이 2개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특징적인 게 돌출형 발코니가 굉장히 크죠. 52 A 타입은 발코니가 있었는데 친구 한번 쪽에 적게 있었고요. 50 B 타입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돌출형 발코니가 굉장히 큰 세대고요. 반대로 말하면 52 A 타입에서 적용돼 있던 그 침실 옆에 드레스룸 있잖아요. 그걸 이제 돌출형 발코니로 바꿨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돌출형 발코니가 있을 때 넓어야 될 세대인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뭐 옷이 B 타입보다 낫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A 타입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약금은 1억 4,320만 원이고요. 최종 분양가는 14억 3,200만 원입니다. 네, 다음은 5구 타입 살펴볼게요. 5구 타입의 경우는 105 세대가 나와서요. 전체 세대 중에 가장 많은 물량을 차지하고요. 특별 공급이 58 세대, 일반 공급이 47 세대입니다. 59 A 타입은 판정형이고요. 59 B 타입은 타워형입니다. 그래서 분양가 보시면 59 A 타입 같은 경우는 16억 9,800만 원부터 17억 6,900만 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죠. 발코니 확장의 경우는 두 타입 모두 2,4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발코니 확장되는 면적이 가장 넓다 이런 뜻이죠. 예, 두 동 모두 1호 라인에만 59 타입이 위치해 있고요. 102동 1호 라인, 101동 1호 라인 모두 59 A 타입으로만 채워져 있습니다. 예, 평면도 한번 봐 볼게요. 우선 방 3개에 이제 포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장실도 2개 위치해 있습니다. 안방 옆에 드레스룸이 크게 있고요. 현관 옆에도 현관 창고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에 포베이 판상형 구조였고요. 5구 타입임에도 포베이 구조가 적용된 건 좀 특징적이죠. 아무리 대단지 아파트여도 5구 타입의 경우는 포베이 구조가 잘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수납 공간도 많고요. 근데 침실 2번 같은 경우는 좀 좁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짐을 많이 놓고 생활하기엔 좀 어려운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은 1억 7천만 원대 형성돼 있고요. 최종 분양가는 17억 2,200만 원부터 17억 9,300만 원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50B 타입 보겠는데요. 분양가가 딱 16억부터 16억 9,300만 원까지인데요. 위에 저 59A 타입하고 비교하시면 알겠지만 59B 타입에서 가장 비싼 세대도 59A 타입에서 가장 싼 세대보다 싸요. 다시 말해서 타워형과 판상형의 분양가를 정말 노골적으로 책정을 해 놨다는 뜻인데요. 발코니 확장은 대신에 동일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1동, 102동 모두 4호, 5호 라인을 위치하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4-5 라인 두 종목을 토종으로 쓰다 보니까 가장 물량이 많은 평형이기도 합니다. 평면도를 살펴볼게요. 우선 이제 방 3개 있는 구조고요. 화장실은 2개가 붙어 있는 구조입니다. 안방에 드레스룸 조금 작게 있고요. 현관 앞에 현관 창고도 59A 타입에서 조금 작게 있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게 주방하고 거실 사이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게 있죠. 요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주방 스탠드라고 해야 될까요? 주방 상판이 적용돼 있고 아래는 서랍장이 있는 그 구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까지 튀어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저게 없으면 너무 주방이 좁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주방에서 지금 보면 검은색이 인덕션이고 왼쪽에 약간 흰색 이게 싱크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방 하부에 뭐 식기세척기 같은 옵션을 가정을 설치해 줘야 되는데 그 공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억지로 빼놓은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뭐 식탁과 연결해서 놓기에는 좋겠지만 조금 이제 다소간의 엉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방 3개, 화장실 2개, 타워형 구조고요. 50도 A 타입하고 비교를 좀 해 보면 50 A 타입이 드레스룸과 현관 창고가 더 넓어요. 대신에 50 B 타입 같은 경우는 방 2번, 방 3번 요 2개 방이 훨씬 더 넓습니다. 주방 설비 일부를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수납장을 좀 거실까지 튀어나온 건 공간 활용 면에서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계약금은 1억 6천에서 1억 7천 초반까지 형성돼 있고요. 최종 분양가는 16억 2,400만 원에서 7억 1,700만 원입니다. 예, 가장 중요한 시세 비교 타임인데요. 지금 분양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단지 북쪽에 있는 공동 빌더스유 아파트와 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역도 가깝고 어느 정도 좀 유사성이 있는 단지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 주상복합 아파트고 21년 11월에 입주했습니다. 전용 5호 타입 비교해 보면 실거래가가 19억 5천만 원이고요. 호가의 경우는 20억이 넘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조금 더 단지와 가까운 공동 더샵 아파트랑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주상복합이고요. 18년 8월에 입주했습니다. 전용 5호 타입이 지금 정보가 없어서요. 전용 84 타입 가져왔는데요. 작년 연말에 실거래가가
22.5억에서 23억 사이로 형성돼 있고요. 호가는 23.5억부터 27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공덕 파크제이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연식이 좀 있어요. 10년 좀 넘었죠. 2015년 8월에 입주한 주상복합 단지고요. 역시 전용 84 타입을 가져왔는데요. 올해 1월 달에 실거래가지 26억 3천만 원에 찍혔습니다. 호가의 경우는 26억 내외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비교를 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요 공동역 자유은행가 지금 분양이 아니고 매물로 나온다고 한다면 저는 오브 타입이 18억에서 20억 사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좀 최신 쪽 단지지만 인근에 있는 다른 아까 비교한 뭐 SK 리더스뷰나 파크자이 이런 것들에 비해서 단지도 워낙 작고요. 입지도 조금 그런 단지들에 비해서 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신축이라는 프리미엄과 이제 좀 소규모 단지고 입지가 떨어진다는 집 프리미엄이 좀 상쇄가 돼 가지고요. 분양가보다 소폭 비싼 가격이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단지 총평을 좀 마지막으로 할게요. 직주 근접성이 매우 강조된 단지고요. 동덕역, 마포역, 그다음에 주변에 버스 교통 같이 교통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업무지구에 있는 주상복합 단지인데도 학교까지 가까운 점도 장점이고요. 대신에 이제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너무 작아요. 두 동짜리고 200세대가 안 되고요. 단지 주변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좀 정비가 되지 않은 점, 요건 큰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인근 지역 시세랑 분양가가 좀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은 실제 가격은 인근 지역 아파트들이 쪼끔 더 비싸지만 어쨌든 신축이고 연식을 생각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비슷한 분양가인데요. 아마 제 생각에는 공덕 SK 리더스뷰 아파트와 비슷한 정도의 시세가 형성되지 않을까 싶어요. SK 리더스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단지에서 쪼끔은 거리가 있고요. 같은 공덕역 역세권이긴 한데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제 SK 리더스뷰가 훨씬 더 단지 규모도 크고요. 연식도 한 8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입주하게 되면. 아무래도 최근에는 입지가 물론 중요하지만 입지가 비슷하다면 그 지역 내에서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워낙 심한 상황이거든요. 뭐 커뮤니티 센터도 그렇고 상권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상쇄가 돼서 SK 리더스뷰 아파트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 지금 공덕역 자이레드 같은 경우는 전용 5구 타입보다는 1-2 인가하고 타겟으로 하는 4-8이나 5-2 타입의 수요가 높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보다는 분양한 이후에 분양을 받아서 내가 실제 살겠다보다는 이거 월세를 놔서 좀 임대 수익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사택이나 여러 임대 수요 이런 것들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 전략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우선 특별 공급 세대가 많기 때문에 조건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경쟁률이나 뭐 이런 당첨 가능성, 그다음에 추후의 활용도를 생각했을 때 저는 생각하기에 5구 타입보다 4-8이나 5-2 타입이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냐면 사실 4-8, 5-2, 5구가 있으면 이제 대중들에게는 59 타입이 가장 경쟁률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역으로 말하면 48이나 52 타입의 이제 분양 경쟁률이 낮고 그럼 내가 신청을 했을 때 당첨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뜻이죠. 그리고 추후에 내가 분양이 당첨됐을 때 실거주보다는 여기 이제 임대 수요가 좀 많은 곳이니까요. 이렇게 활용하시기에도 좀 좋기 때문에 저는 48이나 52 따위 신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공동역 자이드는 일반 분양 그거 나온 거 설명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